페이지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반도체 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 또는 뭐 전자소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PM 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PM 접합에서 접합은 말 그대로 뭐 영어로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를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이상을 서로 붙인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P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앞 페이지에 살펴봤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서로 붙였다는 이야기죠. 서로 붙인다는 게 이렇게 P형과 N형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본드로 붙이고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뭐 100%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PM 접합을 어떻게 만드냐면 순수한 반도체, 뭐 진성 반도체가 있으면 거기 일부를 이렇게 가려요. 일부를 가린 다음에 불순물을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때려 넣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N형을 만들어요. 그럼 대충 이렇게 N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치우고 여기 가리고 여기 P를 다시 하든가, 또는 어떤 반도체 전체를 일단 N으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만 가리고 이 부분을 P로 만들면 PN 접합. 자, 이런 식으로 PN 접합을 만드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PM 접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어디에 쓸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요 그림을 보면 요거는 P와 N을 접합한 PN 접합이죠. 거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살펴보는데 당연히 전기가 흐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N형 반도체 자체는 전기를 가하면 흐르죠. P형 반도체도 전기를 가하면 흘러요. 그런데 N형을 두 개 연결하나 P형을 두 개 접합을 하나 전기가 어차피 흐를 건데, 어차피 전기가 흐르는 거 P와 N을 접합한다고 전기가 안 흐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전기가 흐르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N형 반도체는 남는, 그러니까 오족 불순물의 원소에 남는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존재하죠.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전공들이, 구멍들이 막 존재를 하죠. 자, 여기서 전기를 흘려주면 이 배터리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에는 전자를 막 밀어낼 거예요. 그죠? 자, 전자를 밀어내면 이 전자들이, 요 전자들도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밀려날 거 아닙니까? 자, 반대로 플러스는 전공을 이렇게 밀어낸다. 자, 전공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전공을 밀어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끌어당기면 전자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 전공으로 넘어가면 왼쪽에 전공이 생기죠. 그래서 마치 전공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앞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공을 밀어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는 전자를 밀어내고 이쪽에 전공을 밀어내죠. 그럼 이 중간 부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간에는 얼씨구나 좋죠. 여기는 전공이 구멍이 있고 여기는 전자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전공으로 쏙쏙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자는 요게 좀 헐렁해지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빡빡해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또 이쪽 전공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여기 전공에 전자가 넘어오면 그 전자가 오른쪽 전공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배터리 내부에서는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서로 교환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름이 없죠. N형 반도체에도 전기가 연결하면 흐르고 P형 반도체에도 전기가 연결하면 흘렀는데 당연히 전기가 연결하는 것들끼리 붙여놨는 PN 접합은 당연히 전기가 흐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림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배터리를 반대로 연결했어요. 자, 배터리를 반대로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선 전자를 밀어내고 있죠. 마이너스 부분에 밀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 전공이 있죠.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딱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전공으로 쑥쑥 들어갈 겁니다. 그래, 전공이 툭툭툭 채워지면서
이놈 계속 전자가 오니까 전자를 밀어내면서 전공이 안쪽으로 점점 차지겠죠. 결국은 이 전부가 전공이 전자가 다 채워질 겁니다. 자, 반면 오른쪽에는 전자를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여요.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차버려요.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는 정기적으로는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그냥 여기는 차버리고 여기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전자가 움직여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전기가 안 흐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을까? 왜냐하면 자, 전기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PN 접합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남쪽 오죠. 근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모자라요. 그런데 P와 N이 마주보고 있는 이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얼씨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배터리와 연결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중립 상태, 여기도 정기적으로 중립 상태가 돼요. 그래서 PN 접합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부분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정기적인 중성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전자를 처음부터 당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점점 전자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는 전자가 점점 채워져 버리겠죠. 그럼 이 부분은 또 정기적으로 점점 더 중립 상태가 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을 크게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움직일 수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거를 시사하고 있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각각 개개는 자유전자든 전공이든 뭐를 통해서 전기를 흘릴 수 있어요.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P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전기가 흐르고 반대로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제대로 연결된 거죠. P형과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제대로 연결된 거죠. 이런 것을 정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 가지고 전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전자든 전공이든 전기를 흐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캐리어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결핍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 영역 때문에 전기를 움직여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남는 전자가 모자라는 그러니까 전자가 남는 부분이 전자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전자를 넘겨주죠. 그러면서 상호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는데 불순물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5종 원소라고 해도 5종 원소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전자가 5개라고 합시다. 내가 아무리 5종 원소라 해도 나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도 5개, 양성자는 5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실리콘이나 절면융과 같이 그 반도체 내부에서는 5종 원소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순물인데 전자를 하나 남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 남지만 걔 원자 스스로는 사실상은 정기적으로 원래 중성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자를 개개의 원자 입장에서 불순물 원자 입장에서는 빼앗긴 효과가 있죠. 반대로 3종 원소는 억지로 하나를 떠안는 효과가 있죠. 단체를 집단을 위해서 하나 떠안는 건 사실이지만 걔 원자 자체는 전자를 하나 떠맡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각각의 불순물은 정기적인 성질을 오히려 더 띠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좀 살펴볼 건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N타입 반도체, 이게 방향이 거꾸로 되는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죠.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유전자죠. 자, P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입니다. 자, 자유전자는 에너지가 많아서 자유전자가 된 거예요. 그죠? 전공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자에 전자가 정상적으로 놓여 있을 때, 정상적으로 그 에너지를 더 얻지 않고 정상적인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만 가졌을 때는 얘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겠죠.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데, 전공이라는 것은 오히려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마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 전자는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상태일 겁니다. 원자 핵에 엄청 속박되어 있으니까, 있는 정도니까, 그죠? 그런데 P형과 N형을 정방향으로 제대로 연결하는 순간 중간에는 얘가 아까 전공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원자 핵으로 속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유전자라서 미쳐 날뛰던, 에너지가 많아서 미쳐 날뛰던 전자가 전공으로 들어가 속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어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야죠. 미쳐 날뛰는 사람이 에너지라든지 기운을 빼줘야지 책상에 가만 앉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에너지 보조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일반적인 p n 접합 같은 경우에는 열로 방출되고, 빛을 내는 p n 접합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방출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양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 정도의 양이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정도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유전자가 결국 전공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이만큼, 요 갭만큼 어딘가 방출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PN 접합 자체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전자 소재가 있어요. 그걸 바로 다이오드를 한다는 것이죠. 다이오드는 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흘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 자체입니다. PN 접합 그 자체입니다.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가 정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역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기가 안 흘러요. 마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